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단원 6차시고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먼저 고체 혼합물인 경우가 있고 액체 혼합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체 혼합물인 경우에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액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이 두 혼합물을 넣었을 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렇게 확 갈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두 밀도의 중간 정도 이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액체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액체는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좋은 벽시 고르기라는 예가 있습니다. 자, 벽시가 하나는 쭉정이가 있고요. 하나는 속이 찬 벽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 넣었을 때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려요. 쭉정이도 가라앉고 속이 찬 벽시도 가라앉습니다. 쭉정이는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안에가 비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에 알맹이가 안 들어서요 물속에 넣었을 때 이제 떠요. 그리고 속이 찬 거는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쪽정이하고 속이 찬 벽시하고는요 밀도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물속에다 넣으면은 둘 다 어차피 물보다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얘는 둘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듭니다. 소금물을 만든다는 얘기는 물속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물보다 밀도를 더 높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쭉정이와 속이 찬 벽시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소금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정이와 속이 찬 벽시를 골라내는 거죠. 이거 교과서 그림에 있었던 거예요. 교과서에는 196쪽에 있었습니다. 196쪽에서는 소금을 물에다 녹여요. 녹여서 달걀하고 똑같은 밀도로 만들기도 하고, 원래는 그냥 물에다 넣으면은 달걀이 당연히 가라앉아요. 근데 소금물을 만들어서 달걀하고 똑같은 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소금을 더 넣으면 물의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달걀이 뜹니다. 그래서 소금 가지고 물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앞쪽에 나왔던 우리 책의 그림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소금물의 밀도를 조절해서 쭉정이와 속이 찬 벽시의 중간 밀도,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테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도차를 위해서 쭉정이하고 속이 찬 벽시를 걸러내는 겁니다. 쭉정이요 그냥 저기 채 같은 걸로 위에서 뚝 떠버리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골랐습니다. 자,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에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신선한 달걀 고르기. 달걀 신선한지 고르는 방법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방법도 썼답니다. 근데 소금물을 어느 정도 밀도를 맞춰야 되는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엔 달걀 이력제가 있어서 달걀에 다 표시되어 있죠. 굳이 이거는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방법이기는 해요. 자, 오래된 달걀일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신선한 달걀일수록 밀도가 더 높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안에 꽉 차 있다는 얘기고요. 오래된 달걀은
안에 꽉 차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낮고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중간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소금물을 만들면 그 소금물에서 뜨는 게 있고 가라앉는 게 있다. 가라앉는 게 신선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벽실을 소금물에 담그면 쭉정이는 뜨고 속이 찬 벽실은 가라앉게 됩니다.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아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액체 혼합물인 경우인데요. 액체 혼합물인 경우에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인 경우에는 뭘 이용하느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줍니다. 분별 깔때기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얘를 언제 이용하냐면요. 물과 식용유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물과 식용유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분별 깔때기의 꼭지 부분이 있어요. 꼭지를 돌려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밑에 있는 거가 쭉 빠져나옵니다. 액체가. 그러다가 얘가 쭉 이 밑에 층이 다 빠져나올 때 얘를 잠궈요. 잠그면 뭐만 남겠어요? 위에 층만 남고 아래층은 밑에 떨어집니다. 아래층이 물, 위층은 식용유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분별해 내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분별 깔때기 사용법. 분별 깔때기에 액체 혼합물을 넣고 마개를 막은 후 혼합물이 두 층으로 분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층이 분리되면 마개를 연 후 꼭지를 열어 아래층 액체를 비커에 받아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꼭지를 90도 돌리면은요 열리고요. 90도 돌리면 닫힙니다. 층이 분리되면 마개를 연 후 꼭지를 열어 비커에 받아 분리하면 됩니다. 그 순간 타이밍에 잘 잠궈야 됩니다. 이 뚜껑을 여기 열어야 되는데요. 뚜껑을 안 열면은 이 안에가 이제 공기가 쭉 위에서 공기가 밀어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위층 액체는 입구 쪽에 비커를 받아 분리하면 됩니다. 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은 밀도가 물이 크고요. 식용유가 밀도가 작죠. 그래서 물이 가라앉고 식용유가 위에 뜹니다. 식용유는 대략 0.4에서 0.5쯤 됩니다. 기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은 밀도가 1이고요. 식용유는 0.5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용유가 위에 뜹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 흔들면은요, 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좀 섞여 있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식용유는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바닷물보다 기름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뜹니다. 그러면은 뭐를 치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은 오일 펜스를 치죠. 오일 펜스는 물 위에 쪽에만 표면에만 오일 펜스를 치면 돼요. 어차피 기름은 위쪽에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기름 주위에 기름막을 설치한 후 뜰채나 흡착포로 기름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할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인 경우와 액체인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